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이동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카눈이 굉장히 좀 피해가 클 것 같다라는 것을 일본의 피해 상황을 좀 보면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지금 일본 오키나와현 같은 경우에 네. 실제로 이제 태풍의 위험성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강한 강풍, 네. 바람의 피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강수량. 이런 두 가지 피해로 좀 좁혀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일본 규슈나 오키나와현 같은 경우에 네. 이 지금 이제 강풍에 의한 피해와 더불어서 이 강수량에 의한 피해 두 가지 모두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무가 순식간에 뽑히는 그런 피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21만여 가구의 정전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따라서 한 300mm에서 한 200mm 가까운 이런 높은 강수량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태풍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위력이 약해지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후 5시를 기해서 위기 경보 수준을 좀 올렸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심각 단계로 위기 단계 수준을 이제 최고 단계로 올렸고요. 네. 이제 심각 수준에 의한 단계는 태풍 경보 상황이거나 혹은 이제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심각 단계를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대본 단계도 3단계로 상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대본도 3단계가 운영이 되면 사실 이제 그 모든 지자체에 가용한 이런 어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 태풍 카눈의 위력이 굉장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내일 정오부터는 제주에 태풍 특보가 발효가 되면서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주를 비롯해서 이 남해안 지역 해안가가 먼저 이제 피해의 영향권, 태풍 영향권 안에 들 텐데 어떤 좀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해안가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굉장히 높은 파도, 너울성 파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게 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중심 기압이 970 헥토파스칼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풍하중,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또 일종의 파랑과 같은 이런 이제 높은 파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안가 저지대 이런 곳에 위치한 분들은 신속하게 좀 미리 사전에 안전한 좀 고지대로 이동을 해서 좀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밀물과 썰물 차이가 큰 대조기와 겹쳤다 이 부분도 좀 우려된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조기에 겹치면 바닷물 수심이 이제 최고조로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람의 영향, 소위 말하는 이제 풍화중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톰 서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조기의 높은 수위에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 파랑과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도의 높이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고보다 3에서 4m 가량 높게 형성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해안가에는 이제 방파제 뭐 시옷자 모양의 그런 것이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파도가 넘어올 때 그 정도를 막아주는 분산해주는 역할인데 그거보다 더 높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이제 테트라포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설물인데요. 이런 테트라포트의 역할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파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런 테트라포트를 넘어서 실제로 이제 해안 도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접해 있는 이런 가옥이라든가 상가까지 바닷물이 실제로 밀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해안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좀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앞서 이제 태풍의 에너지가 이제 강한 바람과
많은 강수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뭐 아주 그 침수가 우려되는 이런 저지대에 계신 분들이 아닌 다음에는 이제 바람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먼저 이제 그 창문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던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이 테이프로 이제 X자로 붙이는 네. 뭐 신문지를 붙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이제 잘못된 상식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제로 이런 창문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네. 가장 위험한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창문에 바람이 닿았을 때 진동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동 때문에 창문의 약한 부분이 깨져 나가는 파열이 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실리콘 부분들, 그러니까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미리 좀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신다면 실리콘이 있는 쪽 테두리를 붙여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실 것은 실제로 이제 창문과 소위 말하는 이제 샤시라고 하죠. 그 프레임 요 사이에 유격이 있기 때문에 진동이 크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 종이를 접는다든가 우유곽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사이에 끼어서 진동을 최대한 잡아주시는 것이 창문이 그 이탈되거나 아니면 깨지는 이런 현상을 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창문 같은 경우에 뭐 이 걸쇠 같은 경우에서 잠궈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네, 최대한 그렇습니다. 안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간판이나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보면 이제 큰 바람에 날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간판이라든가 특히 이제 뭐 가설해 놓은 뭐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시설물 안으로 이렇게 좀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치워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부실한 이러한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뭐 하루 정도 어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좀 고박을 단단히 해서 결속을 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가설문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 실제로 그 아스팔트 쉔글형 지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붕에 이렇게 가설재로 사용하는 이런 네. 것들이 풍화주 이렇게 강한 바람에 의해서 많이 탈락이 되기도 하고요. 타일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이렇게 틈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처마라든가 천장 부분에 마감재가 좀 불량한 이런 곳은 시급히 좀 단단하게 좀 결속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일반적인 로비 같은 곳도 만약에 그 문을 개방을 했을 때 로비 안에 천정이 그 마감재가 떨어진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출입문 같은 것도 꼭 좀 단속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또 차량을 운전을 안 하면 좋겠지만 또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라는 것이 바람의 영향도 있고 비의 영향도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이 보면 영종대교 같이 그 바람 많이 부는 다리 건널 때도 좀 휘청휘청하거든요. 이렇게 네, 바람 많이 불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느냐,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운전해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우선 뭐 비가 많이 온 이런 그 환경이라고 한다면 뭐 과거에 이제 집중호우 때도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 제동 장치라든가 특히 이제 이 전조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켜고 네. 운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와이퍼라든가 그리고 이제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수 지역이 지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절대 과속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 바람의 영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큰 다리를 교량을 건널 때 특히 이제 많은 이런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렇습니다. 일종의 비행기 양력처럼 네.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차고가 굉장히 높은 이런 형태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높은 풍속에 노출이 되면 차가 이제 거꾸로 뒤집히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저속 운행을 네. 꼭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차고가 높은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바람이 굉장히 강한 네. 이런 곳의 운행을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SUV 차량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조금 더 안전해 보일 수는 있지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차량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지난 뭐
폭우가 왔죠. 장마 때문에 이제 수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풍 온다는 소식이 좀 걱정이 많을 텐데 어떻게 더 대처를 해야 됩니까? 특히 이제 뭐 굉장히 지난번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저지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강수량이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또 침수가 되거나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 산사태라든가 뭐 이 축대가 붕괴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반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태풍 영향으로 많은 강수가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뭐 앞서 말씀드린 산사태라든가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여러 가지 그 강수 상황을 보고 선제적으로 좀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태풍이 일단 뭐 제주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경로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약간씩 왼쪽, 서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좀 변화되는 부분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뭐 기상청 발표를 저도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태풍의 경로가 좀 더 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뭐 수도권이라든가 경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태풍의 위험 반원 오른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뭐 강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그 강풍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앞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이제 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중부지방이라든가 특히 이제 뭐 충남이라든가 이 서해안 쪽 이런 쪽에 좀 더 그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주의와 관심이 좀 필요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보통 이제 태풍이 바다 위에 있을 때는 굉장히 힘이 세지는 경향이 있지만 육지에 내려오는 순간 조금은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좀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개인적인 바람은 네.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좀 상륙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육지에 닿으면 수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수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 이제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요. 지금 뭐 우려와는 좀 다르게 네. 지금 이제 상륙을 하면서 좀 아주 약한 형태의 태풍으로 좀 바뀌기를 개인적으로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강도도 강도지만 속도가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것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해안가라든가 기존에 이제 장마 피해를 봤던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미리 좀 대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앞서 계속해서 드린 것처럼 어떤 뭐 집안 상태라든가 그리고 이제 구조물의 구조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당장 개선하거나 어떤 그 변화를 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미리 대피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제일 약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령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여러 가지 기상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접하면서 위기로부터 빨리 좀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령층이라든가 이런 제약자 같은 경우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분들을 먼저 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보듬는 대피를 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좀 동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과 관련해서 함원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